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5위 소식의 주인공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검사 시절 독직 폭행 논란이 일었던 그곳, 좌천되어서 숨죽이고 있던 그곳, 용인 법무연수원을 오늘 방문했습니다. 용인과 한동훈 장관, 그리고 오늘입니다. 보시죠.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이유는이라고 해가지고 마지막을 장식을 해봤는데 이현종 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왜 저길 간 겁니까? 사실 뭐 현장을 간 건 아니고 네. 이 용인에 법무연수원이 있는데 거기에 네. 오는 신임 검사들 이게 교육이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아마 법무장관 한 장관이 이제 강의를 하러 간 거기 때문에 네. 뭐 사건 현장에 갔다 이거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걸 부풀리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원래 한동훈 검사 장관은 용인에 있다가 또 진천으로까지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법연수원까지도 이제 갔던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게 재작년이군요. 재작년에 신라젠 사건 관련해서 당시에 정진웅 차장검사가 이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해서 갔다가 휴대전화를 이걸 뭐 푸는 거를 보고 바로 달려들어서 이걸 압수하려고 했다가 그때 이제 독직 폭행 혐의로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되고 지금 저 장면에 보면 본인이 스스로 병원 가서 저렇게 이제 능거를 맞고 누워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공개됐죠. 네. 네. 결국 이제 이게 휴대전화를 못 풀었습니다. 암호를 못 풀어서 워낙 복잡하게 돼 있다가 최근에 이 휴대전화를 다시 돌려받았어요. 2년 만에 돌려받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기사가 다시 돌려받아서. 근데 이제 1심에서는 이 독직 폭행 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지금 2심에서는 또 무죄가 됐어요. 그런 의미가 있어서 뭐 아마 한 장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썩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제 법무연수원일 텐데 어쨌거나 신임 검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오늘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검찰 안팎에선 이 좌천 후 폭행까지 당했다. 폭행 논란까지 일었던 곳을 이 장관 임명 후에 방문한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으세요? 구자영 차장께서 보시기에. 일단 한동훈 장관 개인적으로도 뭐 굉장히 소회가 좀 남다르겠습니다만 네.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에서 볼 때도 글쎄요, 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이 고사성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마 한 장관이 아닐까. 그러니까 2년 전에 그 용인 법무연수원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어떤 검찰의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이 피의자 신분이었는데 2년 만에 그 법무부 수장이 돼가지고 지금 다시 이 법무연수원을 찾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한 장관의 어떤 지위가 이 음지에서 이제 양지로 변한 측면도 있는데 이 그만큼 한국 사회가 좀 역동적으로 이 바뀐 장면을 한동훈 장관이 오늘 이 용인 법무연수원에 가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가 그래도 이게 재판 진행 중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한번 방금 그 준비한 그래픽을 보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독직 폭행 이 혐의로 정진웅 차장검사가 이렇게 재판을 받았는데 1심 결과에서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2심까지 나왔는데 무죄로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확보 목적만 있었고 독직 폭행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요즘에 이렇게 여권의 새로운 어떤 대권 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인사 그리고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 한 장관이 일을 잘하는 장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인물이 한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지 보시죠. 서울의 무비자 입국도 법무부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해줘서 8월 달에 관광객도 많이 들어왔고요. 네. 뭐 그런 의미에서 그분 일하는 게 시원시원하고 저희 서울시로서도 호흡 맞춰야 될 부분이 앞으로도 많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굉장히 여권 잠룡 중에 한 명인데 후한 평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여권 잠룡이 아니라 야권 잠룡이 칭찬했으면 이건 뉴스가 될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그럼요. 오세훈 시장이 칭찬하는 거야 당연히 같은 진영에서 칭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뉴스라고 보기는 힘들고. 한동훈 장관이 주목받으면 받을수록 한동훈 장관에게 손해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소리 없이 조용하게 법무행정 부분들을 뭐 수행하는 것들이 본인한테 이득이 되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높아지는데 그 옆에 있는 소통령이라고 불리는 한동훈 장관이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게 본인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보다 위를 모시는 사람보다 본인이 돋보이면 뭐 그렇게까지 뭐 위에서 질투는 하지 않겠지만 전체 흐름 자체에서는 본인에 도움될 게 없다. 그리고 저는 한동훈 장관께서 일을 잘한다고 평가를 했던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은 검찰을 위한 법무부 장관인지 법무행정과 국민형 법무부 장관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저희 야당도 그렇고 여러 사람들이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오세훈 시장과 반대의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오늘 또 사진 하나가 굉장히 이 이슈가 됐습니다. 제 바로 옆에 있는 이 사진인데 한동훈 장관이 고개를 숙여서 누구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재정 의원이에요. 이 사진의 좀 배경을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현주 변호사, 무슨 사진입니까? 그러니까요. 안양교도소 이전 사업, 그러니까 안양시의 어떻게 보면 지역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법무부가 안양시하고 업무 협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시장이 저 최대호 시장, 저 왼쪽 사진에 있는 분이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이재정 의원은 안양이 이제 지역구인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과 그 업무 협약식에서 악수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영 논리보다 국익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발언이 굉장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장관이 이제 인혁당 재건이 사건 관련자들 같은 경우에 그 이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법원에서 잘못 지급한 돈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했는데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고 면책을 시켜줬습니다. 뭐 그런 것들 다른 것도 있었고 네. 또 이제 이 안양교도소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이 지역에 굉장히 수건 사업이었고 이거를 이제 앞으로 녹지지대라든지 이런 걸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다들 야당 의원들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야당 의원, 여당 의원 간에 기본적으로 국익을 위한 어떤 도움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야당 의원이라도 그 지역구라도 가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행보를 보면 물론 이제 검찰이나 이쪽에 있어서는 야당과 굉장히 어떤 각을 세우고 또 시행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만 또 반대편에 법무행정이나 이쪽에서 보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좀 이게 어떤 이 여러 가지 좌우를 초월해서 굉장히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부에서 이제 상당히 좀 호평이 나오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보면 참으로 정무 감각이 뛰어나다. 정무 감각이 이렇게 뛰어나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자영 차장께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뭐 장관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행보이기도 한데 뭐 일각에서는 여권 잠룡이다. 실제로 뭐 저희가 지지율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뭐 관련된 여론조사에서도 이름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련된 행보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언론이 일부러 주목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장관 본인이 언론이 주목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찾아내서 이렇게 하는지 뭐 저는 그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하고 보는데 오늘 그 한 장관이 그 안양교도소 이전에 대해서 협약식을 한 것은 안양 시민 입장에서 보면 20년 넘게 끌어온 굉장히 지역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네. 그것을 어떻게 보면 지역 이 기초단체장이나 아니면 지역 국회의원하고는 정반대되는 여권에 있는 이 장관이지만 지역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 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해결에 나서겠다. 어떻게 보면 한 장관 본인이 굉장히 돋보일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장관이 본인이 돋보일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한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 의견 주셨는데 서영주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진영 논리 깬 행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당연한 얘기지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익보다 진영 논리가 우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직 장관이? 그렇죠. 국익이 우선인 거는 진영을 다 망라하고 나서 모든 정치인과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진보 보수를 나누지 않고 국익 우선은 모두의 공통 사안입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안양 지역이 이제 민주당 쪽에 어떤 뭐 투표율이 많이 높고 거기에 이제 지역에 있는 뭐 의원들도 이렇게 시장도 그렇지만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는 안양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어요. 수건 사업.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안양시에 계시는 시민들, 국민들의 불편함을 들어주는 부분들은 정부로서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염려하는 건 한동훈 장관이 뭘 하면 대단하게 막 포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국익이 어떻게 진영 논리보다 먼저가 되겠습니까? 라는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좀 과대 포장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것이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이제 수건 사업이었으면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법무부 장관을 하셨던 뭐 이렇게 박범계 장관이나 아니면 추미애 장관 때도 하실 수 있는 일이었지 않을까. 그때는 안 됐던 것을 왜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런 이 협약식을 가졌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약간 뭐랄까요, 의문이 드는 점도 있고요. 이제 그런 점을 잘 뭐 법무부에서 캐치를 했든 아니면 한 장관이 캐치를 했든 해서 이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법무 행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반론 한번 말씀드리면 듣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에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진행이 됐던 것이죠. 지금 보면 서울에 광화문 광장 시민 개방했죠. 오세훈 시장 했습니까? 그 전 시장 했던 게 오세훈 시장 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땐 굳이 문재인 정부 때 못했고 지금 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중적인 논리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이 문제 가지고 이 이슈 가지고 저희가 지금 몇 분을 나눴습니까?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이슈의 가운데 있긴 한가 봅니다. 그 행보들이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요. 요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입니다. 과연 한 장관과 어떤 식의 케미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검찰이요. 이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1위 소식입니다.